내가 왜 여기 너는 왜 또 여기. 서로 의아하면서 어색하다 보니 여기에 있는 것도 상대방이 이 자리에서 나타나는 것도 익숙하지가 않다. 지난 몇 년 동안 SKT1과 KSB가 만난 장소는 이런 곳이 아니었다. 저기 높은 초고층 빌딩에 아름다운 강이 보이는 스위트룸 정도라면 표현할 수 있을까? 꿈의 무대 롤드컵 결승.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 연속으로 그 무대에서 격돌했던 두 팀이다. 두 팀의 관계는 지독하다고도 할 수 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웃질 못했다. 2016년에는 SKT가, 2017년에는 KSB가 소환사 컵을 들어 올렸다. 껄끄러운 관계는 이번 시즌까지도 이어졌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똑같이 부진해서 정규 시즌이 끝날 때까지도 포스트 시즌 진출을 놓고 싸웠다. 즐긴 인연이다. 와일드카드전, 정규 시즌 흐름대로 흘러갈까? 어느 스포츠를 막론하고 정규 시즌 상대 전적은 꽤 의미 있다. 아무래도 많이 이겨본 팀이 더 자신감 있게 경기를 치를 수 있기 때문이다. SKT와 KSB의 과거를 살펴봐도 그렇다. 정규 시즌 전적 흐름대로 주요 경기 결과도 비슷하게 나오곤 했다. 2016년 정규 시즌에는 SKT가 세트 전적 8승 1패로 KSB를 압도했다. 주요 경기에서는 만난 적이 전혀 없다가 딱 한 번 제일 중요한 롤드컵 결승에서 만났다. 결과는 SKT의 승리. 2017년은 반대다. KSB가 세트 전적 6승 2패로 SKT에 확실히 앞섰다. 한 번 승리를 맛보니 그 다음부터는 쉽게 SKT를 제압했다. 연에는 주요 경기에서 두 번 만났다. 첫 번째는 서머 플레이오프였는데 SKT가 제압했지만 정작 제일 중요한 대결인 롤드컵 결승에서는 KSB가 이기고 우승했다. 올해 또한 정규 시즌 전적이 한쪽으로 과하게 쏠려 있다. 어느 팀 하나 더 나은 시즌을 보냈다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박빙의 스코어가 나왔어야 했다. 그러나 재미있게도 SKT가 세트 스코어로 KSB를 완벽히 눌렀다. 이번 와일드카드전이 흐름대로 갈지 아니면 2017년 서머 플레이오프처럼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다. 2016년 정규 시즌 SKT로 5세트 전적 롤드컵 결승 SKT 승리 2017년 정규 시즌 KSB로 5세트 전적 서머 플레이오프 SKT 승리 롤드컵 결승 KSB 승리 2018년 정규 시즌 SKT로 5세트 전적 스프링 와일드카드전 양 팀의 엔진 사이드 그래서 중요했던 허리 싸움 양 팀의 대결을 살펴보면 사이드가 엔진이었다. KSB는 탑, SKT는 보시다. 큐베 이성진은 SKT의 4세트 경기에서 모두 트알 박건혁을 상대로 만났는데 첫 경기를 제외하고는 매번 솔로킬을 따냈다. 그런데 왜 KSB가 사전 전패를 당했을까? 이유는 연료가 부족해서였다. 미드 정글 싸움에서 이긴 경기가 한 경기도 없다. 대부분 SKT가 압도했다. 허리가 툭 끊기니 라인전을 압도한 큐베라도 더 이상 힘을 받을 수가 없었다. 탱커와 스플릿 챔피언 위주인 현재 탑메타에서는 탑라이너가 홀로 캐리하기는 쉽지 않다. 키넨이나 럼블 같이 한타형 챔피언이라면 조금 더 게임에 줄 수 영향력이 크겠지만 지금 나올 만한 챔피언들은 아니다. 탑이 활약하려면 허리나 하체가 받쳐줘야 한다. 그러나 배준식이 버티는 SKT 보트오는 어느 팀과 비교해도 강한 편이라 공략이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건 허리인데 KSB는 불안한 SKT 허리라인을 상대로 거의 패배했다. 여기서 연쇄 작용이 일어났다. 미드 정글 싸움 승리로 SKT는 가장 폼이 좋은 본 라인이 힘을 받았다. 주도권을 잡고 다이브, 로밍, 갱킹 등으로 KSB의 봇을 무너뜨렸다. 반대로 큐베가 득세한 탑은 외딴 섬처럼 남겨지는 경우가 많았다. 두 팀의 경기에서 킬관여가 대부분 허리와 하체 쪽에서 나왔다는 게 방증이다. 영상 출처 온리비아 유튜브 채널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KSB 허리. 왜 KSB 허리는 힘을 쓰지 못하고 있을까? 일단 미드 정글 선수들의 폼 자체가 좋지 않았지만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이 있다.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했다. 현 메타의 트렌드는 속도다. 바론 버프가 크게 상향되면서 20분 전으로 해서 주도권을 잡는 게 승패에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KSB는 속도에 약했다. 크라운 이민호는 갈리오나 사이온 같이 강팀들이 즐겨 사용하는 스노우볼 챔피언을 영 못 다룬다. 사이온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고 갈리오는 2번 사용한 게 전부인데 모두 패배했다. 최근 크라운이 자주 사용한 챔피언 중 눈에 들어오는 게 신드라와 말자하였다. 예전만큼 라인전이 강하지도 못하며 느린 챔피언들이 다딱 잘라 말하면 조커 카드로는 사용할 수 있겠지만 메타에 어울리는 챔피언은 아니다. 대천사의 포옹 버프로 사용 가치가 높아진 애니베아나 성능 자체에 수많은 버프를 받은 스웨인 같은 챔피언이라도 사용한다면 모른다. 그러나 그렇지도 않았다. 승률과 경기력이 전체적으로 좋았던 벨코즈 카드가 있지만 상대 입장에서는 벤 카드 하나만 소모에 잘라버리면 그만이었다. 정글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는 않다. 앰비션 강찬용도 요즘 흐름에 잘 따라가지 못했다. 먼저 경기 스타일이 대체로 수동적인 편이라는 점이 가장 문제다. 스타일 때문인지 챔피언 선택도 아쉬웠다. 강팀들에게 사랑받는 올라프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고 과거 필승 카드로 사용하던 스카너도 1승 2패에 머무를 뿐이었다. 블랭크를 견제하면 된다. KSB가 허리 싸움에서 승리할 해법이 있을까? 많은 팬들은 블랭크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최근 SKT는 정글러로 블랭크 강성구를 적극 기용하고 있다. 연승을 거두면서 기세도 좋기 때문에 이번 KSB와의 경기에서도 웬만해서는 블랭크가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최근 몇 경기를 제외하고는 블랭크의 경기력이 처참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약점으로 지목해도 이상하지 않다. 그런데 블랭크의 약점으로 지목되는 부분이 콕 집어서 경기력에만 있는 건 아니다. 정확히는 챔피언 폭이다. 블랭크 스프링 스플릿 챔피언별 승패 세주안이 3승 4패 자크 4승 2패 자르반 3승 1패 그 외 7개 챔피언 0승 7패 전패 기록으로 보면 확실히 일리 있는 말이다. 세주안이 자크, 자르반을 빼면 단 1승도 거두지 못했다. 자르반은 현재 메타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챔피언이 아니라 세주안이 자크만 밴한다면 블랭크는 큰 압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KSB 정글러를 고려하지 않은 공략법이다. 세주안이 자크를 밴하고 경기를 하는 건 오히려 자승자박이 될 수도 있다. 앰비션의 주력 카드도 세주안이와 자크라서 그렇다. 이 두 챔피언이 없으면 앰비션 또한 가치가 매우 떨어진다. 하루를 기용하면 되지 않을까. 하루는 오히려 세주안이 자크 사용에 매우 취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카밀 올라프처럼 공격적인 챔피언 사용을 여전히 좋아했다. 그러나 하루는 전체적인 경기력이 떨어져 있어서 문제다. 앰비션이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루는 더 불안했다. KSB는 상대를 압박하는 저격밴 전략을 좋아하는 편도 아니다. 상대보다는 본인들의 조합이나 챔피언 선택을 더욱 중요시하는 쪽이었다. 게다가 필수적으로 밴을 해야 하는 챔피언도 몇 있어서 블랭크 저격밴으로 밴 카드를 사용하기가 어렵다. 물론 워낙 앰비션이 베테랑이고 최근 올라프와 스카너를 정말 많이 연습했기 때문에 저격밴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 또한 꼭 저격밴이 아니더라도 블랭크의 챔피언 폭을 노려 전략을 짤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KSB의 갱플랭크 견제와 로밍형 미드 챔피언 선택. KSB 입장에서는 허리가 폼을 회복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단번에 회복하길 기대하는 건 조금 어려운 일이다. 지금 상황에서는 SKT 상대로 분위기가 좋았던 큐베를 믿는 게 가장 현명하다. 하지만 이전과 똑같아서는 안 된다. 힘을 더 실어야 한다. 일단은 트알에게 갱플랭크를 주지 않는 게 필수다. 트알은 이번 시즌에 갱플랭크를 7번으로 가장 많이 사용했다. 승 1패로 성적이 매우 우수한데 경기력까지 좋았다. 갱플랭크를 사용했을 때 분당 데미지 641을 넣어주면서 미드 원거리 딜러 못지않은 역할을 해냈다.
KSB는 트알의 갱플랭크가 위협적임을 잘 알고 대처해왔다. 여태까지 트알에게 결코 갱플랭크를 열지 않으며 나머지 챔피언 싸움에서 큐베가 트알을 압도하는 모습을 만들었다. 해왔던 대로 트알에게는 절대 갱플랭크를 주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미드 챔피언 선택은 조금 달라져야 한다. 로밍형 챔피언 사용에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여태까지 SKT전에서 크라운이 사용했던 챔피언은 카시오페아 조이카르마 신드라였다. 주도권이 중요한 챔피언이지만 라인전을 장악하지 못했다. 이도 저도 아니라면 확실하게 사이드를 밀어주는 게 좋다. 글로벌 이동기가 있는 챔피언을 이용해야 한다. 크라운이 탈리아 숙련도는 좋은 편이다. 지난 킹존과의 경기에서 KSB가 한 세트를 따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탈리아이기도 했다. 탈리아 같은 로밍형 챔피언으로 미드 정글 싸움은 피하고 탑이나 봇을 지원해주는 방향이 현재는 이상적으로 보인다. 변수는 8.6 패치. 이번 경기에서 또 하나의 흥미로운 요소이자 변수는 8.6 패치다. 와일드카드전이 8.6 패치로 처음 치러지는 경기라서 그렇다. 일단 9인수의 경로검을 활용하는 진이 이번 패치의 가장 큰 화두다. 진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9인수의 경로검이지만 진을 사기 챔피언으로 만들어줬다. 데미지가 괴상할 정도로 많이 나온다. 또 하나 관심거리는 정복자룬 활용이다. 6 패치로 정밀 쪽에 새롭게 정복자룬이 등장했다. 전투 개시 4초 후부터 공격력이 상승하는 룬인데 브루저들에게 안성맞춤이다. 정복자룬 등장으로 프로부터 천상계 유저까지 많은 고수들이 브루저들을 플레이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게 야스오다. 천상계 유저들은 물론 페이커 이상여까지 최근 연습했다. 프로대회에서 위험 부담이 큰 야스오가 미드로 나오는 경우는 흔치 않아 등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크라운이 좋아하는 벨코스를 괴롭히기에 야스오만큼 좋은 챔피언이 또 없어 한 번쯤 생각해볼 만은 하다. 이외에도 카이사를 비롯해 8.6 패치에는 변경점이 꽤 많다. 티어 정리를 정확하고 빠르게 하는 팀이 조금 더 나은 입장에서 경기를 치르게 될 것이다. 2018롤 챔피언스 코리아 스프링 스플릿 포스트 시즌 와일드카드전 SKT TLBS KSB 31일 오후 5시 상암 이스타디움 3전 2선승제 심영보 기자